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봐드리는 시간이죠.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이제 다 외고 계실 줄 압니다.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기 팀장님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거고요.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신 관계로 바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연결이.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K 케미칼. SK 케미칼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십니까? 71,700원인데. 71,700원에 사셨고 예. 비중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비중은 한 50% 돼요, 예. 예, 많이 들고 예. 계시고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한 3, 4일, 한 5일쯤 됐을까? 예, 일주일은 채 안 됐고요. 예. 예, 이 종목이 근데 뭐 최근 3거래일 동안 꽤 많이 빠졌어요. 아니고, 그 회사 제가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50% 비중이나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종목을 고르시게 되셨습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누군가 추천을 해주셨나 봐요. 예. 예. 그런데 잘 샀는지 모르겠어서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궁금한 저희가 게 좀, 있고. 예. 요즘 통거기 대가 다른 회사에 대가 좀 얘기를 좀 못 들어가지고. 예. 궁금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 그래가지고 예, 그럼 SK 또 케미칼 매매를 해야 될지 이래가지고 예, 대응 전략 짜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성기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해 주세요. 예, SK 케미칼 봐주십시오. 네,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케미칼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석유화학 업체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예.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제 올해죠. 올해부터 이 바이오 디젤에 대한 의무 사용화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은 최대 수혜주가 바로 SK 케미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생명공학 쪽 사업들도 물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분기별 실적들을 봤을 때요. 근데 일단은 그 바이오 디젤에 대한 의무 사용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이제 받쳐주면서 같이 이제 생명공학하고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SK 이 그룹주들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화학이나 이런 바이오 섹터들이 좀 연관성이 있는데 화학이나 바이오나 저는 크게 다를 것은 그러니까 제약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라든지 자원 충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2012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좀 이루어진 측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좀 낙폭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낙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많이 급등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돌파 전고점 한 67,000원 선, 8,000원 선은 지금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지지선이 될 수가 있겠지만 또 워낙 추세가 하방으로 밑으로 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잠깐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로 좀 제시해 드리는 부분은 일단 66,000원 선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리겠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을 보게 되면 약 3,600원 정도 선에 나왔습니다. 선에 나왔는데 이 이익 추세가 일단은 올해 분기조율로 봤을 때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5,000원 정도의 그 급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 가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77,000원 선까지 올해
상승할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익 부분에 대해서 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만 일단 77,0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서 일단 도달하게 됐을 때 일부 물량들 처분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손절가는 가까운데 목표가는 너무 멀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비중이 많으신데 네. 어떻게 66,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파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예. 파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비중이 적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손절가를 크게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기업 자체로는요. 근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정해드리는 거고 거기서는 이탈 시에는 일단 물량들을 덜어내고 분산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여기다가 50%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님 말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한화케미칼 들어와 있습니다. 702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한화케미칼은 28,000원에 사셨고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3만 원대니까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 이 종목 역시 한 3일 전에 8%나 급락을 했었거든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중은 30%이시고요. 신 대표님께 드릴게요. 예. 네, 우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서 좀 급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LG화학이라든가 다른 화학주들이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좀 급락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뭐 비단 하나케미칼의 급락만은 아니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한 증권사에서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이 뭐 1,0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는 점, 뭐 주가 상승 탄력도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드렸던 대로 32,000원, 33,000원대 주가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하면서 현재 3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약 10%의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25,000원대에서 좀 급등하는 흐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이 보였는데 어느 정도 한 10% 정도의 어느 정도 이런 조정을 겪으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는 있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최근에 중국발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의 어느 정도 긴축 완화에 대한 가능성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뭐 그룹 전반적인 투자 심리 악화에도 불구하고 견조 흐름 보였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러 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가 31,500원 라인 제시해드리면서 이 라인 올 때까지는 우선 홀딩하신 다음에 좀 더 수익을 내고 나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31,500원 선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를 5,230원에 사셨고요. 비중 20%인데요. 1368님의 종목입니다. 이성기 팀장님께 드릴게요. 네, 예. 일단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PCB 제조업체로서 그러니까 IT 부품주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과거 같은 때는 뭐 3,000원 선에 있을 때 상당히 저평가였던 종목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일단 최근에 들어서 주가 상승 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 선전하고 IT 기업들 선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반영이 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향후 부분이 되겠죠. 일단 그 PCB 그 쪽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삼성전자에 워낙에 그 재고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진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과정이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IT 부품질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나올 때까지는 부품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단기적으로 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분기 정도 그 삼성전자의 재고 소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뭐 한 400원 정도 지금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뭐 그렇게 고평가로 지금 보이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한 13배 정도 수준인데 일단 삼성전자의 그 어떤 그 밸류에이션과 거의 맞닥뜨려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뭐 흐름과 맞물리겠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 저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5,000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은 그 1분기, 2분기 추세를 보시는, 그러니까 실적 추세를 보시는 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그 5,750원대의 저항대 굉장히 강하게 좀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페타시스 받습니다. 오늘 전화로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는데요.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네, 여기 부산이거든요. 부산이요? 네, 서울은 오늘 굉장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거든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네, 예, 뭐 건강 조심하셔야겠어요. 비 온 뒤에는 또 많이 추워지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연결돼서도 고마운데.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네. 저희가 좀 종목 상담을 잘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대진 DMP를 예, 작년에 2010년도에 예. 4월쯤 샀거든요. 얼마에 사셨어요? 아우, 창피해서 말이 안 나온다. 9,100원. 9,100원이요? 비중은 네. 얼마나 들어가셨습니까? 그때 비중이 좀 했는데 중간에 좀 팔고 예, 지금 한 25% 가지고 있거든요. 한 25% 정도요? 네. 예, 지금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한 절반,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네, 더 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예, 어떻게 해서 어떤 분을 TV에서 보니까 추천을 해서 샀는데, 예, 그부터 그만 내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는 지금도 뭐 초보지만은 별로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팔도 못하고, 그만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작년 말쯤에 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1,500원 정도 주당 올라온 상태니까 어떻게 좀 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짜내서 그 안에서 좀 손실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네. 그럼 대진 DMP를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얼마쯤 손절해도 되는 건지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는 건지 좀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시간은 많이 있으신 건가요? 네, 예, 기다릴 수는 있으신 거고요. 네. 예, 기다려도 될 만한 종목인지까지 여쭤볼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 대표님 자세히 좀 네. 봐주세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ED 관련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만 2011년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2011년도 좀 암울했던 그런 한 해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LED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저점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LED 관련된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라든가 그 효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급등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 같은 경우에는 대진 DMP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LED 관련주이면서 프린트 관련 업체입니다. 사실 프린트 사업 최근에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의 대규모 프린트 공급 계약을 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급등 흐름 보이면서 테마주로 엮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결론적으로는 프린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사양 산업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각 사무실이라든가 회사에서 이 프린트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구매 대행 서비스를 하고 또 렌트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급격하게 프린트에 대한 사업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신 DMP 같은 경우에는 LED 관련 이슈에만 좀 더 집중을 하셔갖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1.7%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4,540원 라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고가가 4,690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고점, 최근 흐름에 대해서 고점은 아니지만은 역시나 이때 지금 가격대가 프린트 사업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으로서 테마주로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의 주가 추이는 상승 추세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단계적으로 LED 관련주들이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은 어렵지만은 대진 DMP 같은 경우에는 5,500원대까지의 중장기적인 관점은 그래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5,500원 라인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LED 사업 관련된 부분과 여러 가지 대진 DMP 같은 종목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신 다음에 재정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5,5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한 4,200원 라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 5,500원 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신양 봐드릴 텐데요. 6,880원에 10% 가지고 계신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466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봐주십시오. 네, 일단 신양 같은 기업은 이제 휴대폰 관련 이제 케이스 업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양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주로 아시겠지만 이제 휴대폰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팔리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이 휴대폰 케이스라는 거의 그 단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지 않습니다. 마진율이 높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익성이 빠르게 이렇게 추세가 빠르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양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출 구조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역시나 그 그러니까 이익이 빨리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무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막 2%대, 5%대 돌아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일단은 크게 수익성을 잡아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좀 이렇게 상승하는 뭐 최근에 들어서 특히나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좀 적자였다가 재작년부터 좀 탈피하기 시작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흑자로 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어떤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부담감은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그래서 실적 개선세는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그 고평가 수준도 아닙니다. 주당 EPS가 한 400원 정도 400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고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부터 어떻게 핸들링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5,000원 선을 일단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 경쟁 업체들이 많이 싸워도 그렇게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는 어디나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5,000원 선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가 그래서 그렇게 뭐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익 개선세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정고점 부분 한 6,500원 선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오늘 호남석유를 사봐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의견 주신 분 있거든요. 신기한 대표님 봐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오늘은 좀 사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화학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조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약간은 조금은 좀 횡보 구간 및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호남석유 4분기 실적 부진 이후에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뭐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전망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는 좀 단기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에서도 현재 1.5% 하락 흐름 보이면서 뭐 계속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싼 가격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은 어제장부터 시장에 관심받고 있는 자동차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따라서 지금 같은 장 속에서는 업종별 순환매에 대한 그러한 그 메리트가 상당히 발생이 되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되기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쪽으로 단기 매매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수익률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따라서 호남석유를 비롯한 화학업종 전반적으로는 지금 단기 매수 관점은 좀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을 정리하자면 호남석유 지금 살 지점 아니다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보실까요? 봐드릴까요? 삼성 테크인 예, 77,000원에 한 30% 되는데 산지가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예.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예, 지금 이제 6만 원 선 회복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털고 나와야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 2년도 그러니까 미국 사태 전에 샀으니까. 예,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는데요. 네. 뭐 앞으로 삼성테크인이 더 간다 하면은 2년 이상 또 들고 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쯤에서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이러신가요? 손절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세요? 뭐 예. 지금 거의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시점에 산 종목들이 막 한 9개 돼서 예. 지금 다른 건 거의 회복을 돼가는데 테크인이 계속 제자리 걸음인데 겨우겨우 모처럼 한번 6만 원대를 찍어서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더 예.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뚝심 네. 가지고 기다리시니까 다른 종목은 많이 회복이 됐고요. 이제 복병이 삼성테크인인데 지금 시점에서 자르고 나와야 되는 건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성규 팀장님. 네, 일단 예. 그 삼성테크인 뭐 방산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이 안 좋은 그 카메라 모듈 사업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떼어내서 일단은 전반적인 그 경영에 대한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 올해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피곤한 면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건데 제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는데도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강하게 좀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개인이 사실상 그 개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 물량을 좀 회전시키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일종의 조사에 의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그러니까 건물들 이제 들어설 때 그 부분에 대한 그 카메라들을 대부분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성은 가장 좀 이렇게 가장이 아니라 수익성이 올해부터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삼성테크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 관점 제시를 해드리겠고, 예. 손절가는 일단은 55,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한 7만 원 선 정도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다릴 수 있다고 하니까 7만 원까지 기다려 보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삼성테크인 받으려고요.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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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자를 먼저 보면 되겠어요. 코오롱 플라스틱을 보겠습니다. 이하나88님께서 코오롱 플라스틱을 9,5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심 대표님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뭐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향후에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코오롱 플라스틱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가능하겠다. 하지만은 목표가까지 매수가까지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8,000원 라인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 8,000원 이상부터는 좀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종목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우선은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에 대해서는 짧게 6,300원 라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오롱 플라스틱 받으려고요. 전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보십니까? SK이노베이션요. SK이노베이션을 얼마에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신지요? 20만 원에 예, 20%. 20만 원에 20%요? 예. 예, 오래 들고 계셨어요? 예, 작년입니다. 작년에 사셨고요. 예, 어떤 예. 점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하고 예. 또 어떤 분들은 뭐 19만 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예, 그게 궁금해서요. 오늘도 지금 또 SK이노베이션이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궁금하신 점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드릴게요. 들어보시고요. 예. 예, 언제든지 또 한 번 전화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성희 팀장님.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게요. 매수가 온다 안 간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일단 실적은 올해 사상치를 기록했는데 그건 유가에 의존한 경향들이 높고요. 지금 이 2차전지 사업부에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SK이노베이션이 현대차, 기아차를 손잡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들하고 보통 손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이기면 SK이노베이션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는 거기서 그러니까 자체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가 좀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라기보다는 추가적 실적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일단은 트레이딩, 그러니까 홀딩 관점이 아니라 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한 17만 8,000원 선을 좀 지지를 할 것으로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지점을 손절가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거기를 지지하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부분에서 선전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서 홀딩 관점 제시를 해드리면서 22만 원 선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빚과 이자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의 2011년 가계 금융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기 집을 보유한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평균 3,688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9.3% 증가한 반면 부채 총액은 6,353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9%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가처분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이 늘면서 가처분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66.9%에서 2011년 172.3%로 더 확대됐습니다. 서울에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는 전세 아파트가 2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닥터 아파트가 어제 기준으로 서울에서 3.3제곱미터당 전세값이 1,000만 원 이상인 아파트가 모두 24만 2천여 가구로 2년 전인 2010년 2월 12일에 10만 5천여 가구에 비해 2.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125만 3천여 가구의 19.3%에 해당하는데 지역별로는 강남 3구의 전체 63%인 15만 4천여 가구가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등의 순으로 비싼 전세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 거래로 사업을 수주한 뒤 이른바 통행세만 챙기고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당수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을 별다른 역할 없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위탁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가 관행화됐지만 현행법상 제재 기준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무디스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 6개국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습니다. 또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3로 2단계 낮추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A2에서 A3로, 포르투갈은 BB2에서 BB3로 각각 한 단계씩 신용 등급을 내리고 향후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글로벌 투데이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